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철강 도시로 성장한 포항. 제철소가 들어서고 주변 도심이 개발되면서 공업 도시라는 이미지가 우리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는 도시죠. 그런 포항이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 중이라는데요. 오, 포항 여행의 시작점에서 작은 배 한 척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이쪽으로 운하.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하세요. 서울 한강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이곳은 포항 운하. 야, 이 도심 한가운데 운하가 있고 또 저렇게 배가 가니까 정말 멋있기도 하고 이 포항이 또 굉장히 여유스러워 보이네요. 오늘은 영일만을 감싸는 포항의 해안선을 따라 동네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요즘 포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물론 이곳 시민들도 즐겨 찾는 곳. 포항 운하를 오가는 배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얼마인가요? 12,000원. 네, 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한 바퀴 쏠 시간은 40분 정도. 40분. 네. 운하에서 보는 포항 도심 풍경이 꽤나 궁금했습니다. 네. 밑에 보시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4달러. 여행이 주는 매력은 바로 이런 거죠. 처음 만난 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인사하며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혼자 하는 여행이 늘 설렙니다. 아, 가슴이 팍 튀는 것 같으네요. 육지에 수로를 내 바다로 연결한 포항 운하는 2013년 11월 완공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뭐 어디 외국에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 운하가 있어서. 탈랑교, 말랑교. 이 다리 이름이 참 정감 넘치죠. 그리고 우짤랑교. 이 탈랑교, 말랑교, 우짤랑교. 이 다리 이름을 합치니 참 재밌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주택지입니다. 아, 주택지예요. 주택. 아, 전부 여기가요? 예, 주택이 있고 830세대. 네. 30, 40세대. 인구로 따지면 2,300명. 와, 동네가 없어졌죠. 아, 참 그 수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시다가 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내주고 이주를 하신 거네. 네, 그 중에 한 명도 우리도 포함돼가 있고요. 아, 여기서 사셨어요? 예, 그래서 이 배를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몇 년 돼도. 대환이. 예, 안 타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예, 마음이 안 좋으니까 안 탔는데. 과거 도심 개발로 인해 동빈 내항은 오염이 심했는데요. 하지만 동빈 내항에 새로운 물길을 내 이 일대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도 다 예, 태어났고 그랬겠네요? 태어난 건 아니고 거기서 결혼하고 대학 가고 어린 시절을 거기서 다 보냈죠. 아이들이 예, 인생의 삶을 다 여기다 예. 묻어놓으신 예, 거네요. 예, 예. 그런 예환이. 그렇죠. 설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딱 우리 집에 오니까 그냥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감정 평가사들. 그냥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눈물이 나서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추억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집에 추억이 많았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내준 이들이 있었기에 현재 포항 운하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대피항으로서 제9시를 다하는 동빈내항 역시 포항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도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제 발걸음은 동빈내항으로 이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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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분은 선장이고 선주고 그래서. 아, 예. 그러시구나. 네. 가까이 오스가 이거. 안녕하세요. 예. 네. 손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열심히 작업에 집중하는 아주머니들. 어떤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준항용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은 바늘이 수없이 달린 낚싯줄. 일일이 새우 토막을 바늘에 끼워 나무 상자에 걸어두는데요. 야, 근데 이 바늘이 굉장히 작네요. 한 상자면은 바늘이 몇 개나 있어요? 350개. 아, 그렇게 정해져 있네요. 네, 예. 350개. 네. 누가 제일 여기서 고수세요? 고수요. 아, 그러시구나. 이 고수부는 무려 40년 넘게 미끼 끼우는 일을 해오셨답니다. 하는 사람이고 뭐. 이거 저도 좀 해볼 수 있어요, 어머니? 냄새도 나고 못합니다. 이거 네. 아무나 배아가 하는 거지. 한번 아무나 해보세요. 뭐 괜찮습니다, 어머니. 미끼 만지면 손이 이런데요. 네, 괜찮아요. 씻으면 되지 뭐. 이거 잡아서. 너무 많이 치시지 말고 좀 해야지 이거. 네, 네. 낙수 인을도 안 보이요. 의욕에 앞서 욕심 좀 부려봤는데요. 고기 잡는데 또. 이게 요걸 집어요. 여기요. 예, 콕 집어가지고 버리고 이렇게 하고. 예, 한반대로 그러니까 더 너무 안 많이 돼. 빼졌어. 아, 버리고 해야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직접 해보니 결코 쉽지가 이게 않았습니다. 뭐 나는 한 20개 하려면 어머니들 한 상자 하시겠다. 이거 끼는 거에도 고기를 좌우하지. 많이 잡느냐 못 잡느냐가 달려 있겠어, 이것도. 예, 차례대로 흔들리면 네. 고기도 못 잡고. 이거로 배 갔어 이래 저거 하는데 이 만약에 덩거리가 이렇게 막 엉클리잖아요. 고기 그 낚시 저거끼리 그러면은 고기도 못 잡고. 이 일을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뭐 고기를 많이 잡아와야 될 텐데 돈이 있어야 먹고 살 텐데 그런 생각하고 이래가 고기 못 잡으면 힘 다 빠지고 좀 잡아오면 힘이 나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럽니다. 350개 바늘이 달린 낚싯줄 한 상자를 하루 30개씩 작업한다는 아주머니들. 이날 손주의 배엔 낚싯줄 16상자가 실렸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다음 날 출항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새벽 3시. 동빈내항에 정박한 배를 몰고 바다로 향합니다. 홀로 새벽 바다에 나가지만 오늘 자신의 낚싯줄에 잡혀 올라올 고기를 생각하며 피로를 잊는다는 어부 김영찬 씨. 동이 트기 전까지 아주머니들이 미끼를 끼워 작업해준 낚싯줄을 바닷물 속에 모두 풀어놔야만 합니다. 동이 틀 무렵 고기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려 미끼를 많이 물기 때문이라는데요. 드디어 어둠이 가시고 해가 떴습니다. 과연 물고기들은 미끼에 걸려들까요? 이 시간이 어부에겐 가장 기대되고 설레는 시간. 와, 이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려 한 마리씩 올라옵니다. 그런데 요즘 영일만 바다에선 뭐가 많이 잡히나요? 어허, 이 녀석은 가자미 같은데요?
저 창가재미, 본지, 가오리, 문어 뭐 안 먹는 거 없어 다 물어요. 고기라고 생기면 거의 다 물어요. 많이는 안 물어요. 80% 이상이 가재미만 먹어요. 이상. 미끼 끼우는 아주머니들의 노고와 부지런한 어부가 만들어낸 합작품이 차곡차곡 배 위로 오릅니다. (360개) 놔도 한 마리도 안 무는 건 꽉 찼어요. 고기 없을 때는 많이 물지게는 100마리도 물고 뭐 50마리 60마리 이렇게 기분 좋게 무는데 안 물 때는 이 바다에 가지도 못해요. 이판하러 가지도 뭐 고기가 없어가. 고기 많이 잡고 뭐 이래 하면 아빠 늦게 해주는 사람도 고맙고 낚시 골리 주는 사람도 고맙고 다 고맙죠. 우리가 맛있게 생선을 먹기까지 이렇게 여러 사람의 수고가 있습니다. 이제부턴 식탁 위에 올라온 생선을 볼 때마다 동빈내양에서 낚싯줄을 정리하고 미끼를 끼우며 새벽 3시마다 조업을 나가는 이분들의 얼굴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바닷가 쪽을 벗어나 포항 시내로 향했습니다. 덕산동 육거리. 아, 육거리. 길이 6갈래가 있구나. 진짜 육거리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정말 이 사거리는 뭐 많이 보고 오거리도 어쩌다 한 번씩 봤는데 육거리는 정말 처음이네요. 야, 육거리가 있네. 매주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처음 보게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6개다 보니 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문득 포항 운하가 떠올라 운하 모양을 따라 꾸민 거리로 향했습니다. 야, 이거 롤러 스케이트장 참 오랜만에 보네. 이 옛날에는 이 롤러 스케이트장에서 데이트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만나고 그랬었는데. 요즘의 롤러 스케이트장은 어떤 모습일까? 이 궁금한 마음을 안고 실내로 향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네 골목길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데 어린이들을 롤러장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아이고 안녕. 롤러 스케이트 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는 1개월. 어? 1개월, 2개월? 1년 됐어요? 오, 한번 타봐봐, 보게. 역시 마음껏 뛰놀아야 아이들이죠. 아이가 아이답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 괜스레 제가 다 흐뭇해집니다. 멋있다. 여기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도 이게 한번 타보고 싶네요.
이거 과연 제가 탈 수 있을까요? 저기 저도 탈 수 있습니까? 네네네네네. 아, 동네 한 바퀴 덕분에 롤러 스케이트라는 걸 처음 타보게 됐네요. 무릎 보호대. 네. 제가 이 한쪽은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이게 롤러 스케이트장을 하시게 됐어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롤러를 많이 탔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고 포항에 또 놀거리가 없어서 네네. 저 어렸을 때 추억을 생각해서 아, 이걸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해서 예, 하게 됐어요. 야, 이게 어렵겠다. 예, 쉽지 않아요. 예, 균형 감각이 좀 있으면 좀 더 쉽게 배우실 수 있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출발해 봅니다. 야, 이게 어렵네. 서 있기도 어렵네요. 잔뜩 긴장을 하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움직여 봅니다. 어렵긴 해도 이렇게 조금씩 타다 보면 언젠가 저도 스피드를 즐길 날이 오겠죠. 마음은 저들처럼 신나게 타보고 싶지만 오늘은 넘어지지 않고 한 바퀴 돌아보는 걸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보기보다 참 어렵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저 때는 브레이크 댄스가 유행을 했었거든요. 춤도 추고 남자 여자 모여가 손잡고 뒤로 타고 앞으로도 타고 잘 나갔죠 그냥.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우리 시대 때는 롤러스케이트장에 추억이 많죠. 야, 이게 땀나네. 힘들고. 운동이 참 많이 되겠다. 하체 운동이. 네, 운동 진짜 많이 돼요. 예. 이 롤러 스케이트장 하시면서 좋은 추억이 많죠. 이제 저희도 여자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를 가면 다른 이제 남 학교에서 놀러 온 친구들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이제, 예, 그냥 같이 롤러 탈래 막 이러면서 같이 손잡고 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DJ 오빠 보러도 많이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기서 네, 옛날에 예. 음악도 들으면서 막 신나는 거. 네, DJ 오빠 잘생긴 오빠 있으면 그 오빠 보러 가고 음악도 신청하고 일부러 더 막 그랬던 추억도 있고요. 누구에게나 추억은 아름답고 소중한 법. 과거 70, 80년대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의 롤러 스케이트장이 복고 열풍을 타고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롤러 스케이트를 탔더니 뱃속이 출출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나가다 우연히 바라본 빵집에 자연스레 눈길이 머무네요. 참 이렇게 길을 향해서 이렇게 좌석 배치가 돼 있는 그러니까 또 재밌네요, 나름대로. 불쑥 포항 분들과 사진 한 장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 찍어주세요. 표정도 밝고 즐거워 보이는 포항 분들을 보니 덩달아 저도 밝아지는 기분인데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빵집에 들어가 욕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와, 진짜 빵집이 굉장히 크네. (1949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와 70년이 된 집이네, 이 집이. 빵집이. 오래된 빵집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함께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매장 굉장히 크네.
이 자리로 온 거는 59년도에 왔고요. 49년도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창업을 하실 때는 네, 할아버지. 네네 같은 또 시내 위치이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자리를 지키지는 거의 한 59년도부터 같은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요. 빵 구경 좀 할게요. 네네. 네. 먹을거리가 너무도 풍족한 세상이지만 아직도 가끔 옛날에 먹던 추억의 음식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1949년도 버터 케이크구나. 아주 예쁘네. 빵집의 역사와 나란히 함께하는 단팥빵부터 골라봤는데요. 과거 일대 창업주였던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팥소 만드는 기술을 배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딸. 네. 닮았네. 닮았어요. 많이 골랐죠? 아, 네. 아이고, 요거 잘 고르셨는데 맛있어요. 아, 찹쌀떡. 네. 여기 이 집에 오기 시작한 거야? 20대 때니까. 와. 예. 20대 초반이네요. 그러면 30년 넘게 이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30 넘게는 아니죠. 3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네. 그러면 우리 아니, 따님 낳기 전에. 낳기 전서부터. 네. 20대부터도 나왔으니까. 이곳은 포항 최초의 제과점으로 포항 시민들에겐 애틋한 추억의 장소랍니다. 저는 오는 거는 예전에 그래서 추억을 좀 고식으로 오는 경우가 좀 있는 편이고요. 딸아이는 맛있는 빵을 먹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랑받는 노포의 공통점은 대를 이어 그 맛을 즐긴다는 것이죠. 문득 위층에 있는 제빵실이 궁금해졌습니다. 예. 빵 향기가 너무 좋아. 이곳엔 제빵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요. 각자 전문 영역이 있답니다. 단팥빵과 찹쌀떡같이 전통 있는 빵은 일대 할아버지 때부터 근무했던 제빵사가 담당합니다. 때문에 한결같은 빵 맛을 유지할 수 있었죠. 다만 요즘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 단맛은 조금 줄였답니다. 손놀림은 재빨라도 언제나 크기와 모양은 일정합니다. 지금 찹쌀떡 하고 있는 거는 옛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딱 하는 작업은 똑같습니다. 한 50, 60대 된 분들이 손님으로 와가지고 먹어보고 옛날 찹쌀떡 그 맛이네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자신이 만든 빵 맛을 기억하고 찾아와주는 이들이 있기에 빵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합니다. 이 앙금이 굉장히 곱네. 지금 빵 이게 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예,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예. 정도. 어릴 적부터 처음에 시민도에 입사해가지고 좀 하다가 지금 새로 오픈해가지고 또 다시 오게 됐습니다. 네. 지난 1949년 육거리 인근에서 문을 연 빵집은 56년간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경기 침체로 폐업. 이후 13년이 흘러 작년 여름 다시 문을 열게 됐는데요. 한 작년 8월 우리가 16일 날 재오픈을 했는데 기계가 들어오고 새로 오픈한다 하니까 마음이 이제 묵묵했죠. 18살에 이곳 제과점에 입사해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빵을 배웠다는 이월근 제빵사. 그 역시 제과점 재오픈 소식에 의기투합해 총 3명의 옛 멤버가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그는 현재 추억의 버터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몸담았던 곳이고 나이는 먹었지만은 또 제가 또 기회할 수 있으면 내가 또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다 만든 케이크 위에 30년 제빵사 내공의 활용 점정, 손글씨로 마무리됩니다. 이곳엔 포항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또 하나의 메뉴가 있다는데요. 수첩이 아버지가 메모해둔 오래된 수첩의 기록을 토대로 다시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수첩이라기보다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이것저것 적던 뭐 전화번호부랑 있는 건데 맨 끝에 이제 메모를 해놓으신 거예요. 아이스크림 배합이랑 그 다음에 쉐이크 배합. 시원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인 밀크쉐이크. 예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밀크쉐이크를 다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 추억에 잠기시는 분도 되게 많고 연령대 따지지 않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가게를 열면서 이곳을 찾아주는 손님을 위한 야심작이었습니다. 고객분들 중에 한 분이 문을 닫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서 당시 가지고 있던 비닐봉투 그거를 버리지 않으시고 13년 동안 간직을 하고 계셨다고 하고요. 다시 오픈해서 너무 좋다고 반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제과점이 사라지고 얼마나 아쉬웠으면 이게 뭐라고 버리지 못했을까요? 포항 시민들의 염원 속에 재오픈한 빵집. 맛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집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옛날에 찹쌀떡을 해주시던 맛하고 비슷해. 이 동네 오래된 추억을 만끽해 봅니다. 바닷가 근처에 와서 어시장을 안 보면 섭섭하죠. 동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죽도시장을 찾았습니다. 개장한 지 올해로 65년. 그야말로 모든 수산물이 죽도시장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 제 눈을 사로잡는 집, 바닷가라 역시 다르죠. 여느 시장에선 쉽게 볼 수 없는 고래고기를 파는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울릉상이가.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이구야. 예. 아니, 고래고기예요? 네. 고래고기 처음 보시죠? 좀 잡숴 싶다. 네. 그거는 어디 부위예요? 요거는 지금 배 쪽이에요. 배 쪽. 아. 김영철 씨라. 나도 깜짝 놀랐어. 아우, 세상에. 맛이 어때요? 어서하지요? 콕콕 씹어다. 고소하면서도 예. 향이 참 독특하네요. 예. 한 마리가 보통 자수로 치면 5자, 6자, 뭐 조금 더 큰 건 7자 요리 되는 것도 있고 5자 이상 돼야 고래가 요런 고래가 많이 요런 부위가 많이 나오고 맛있습니다. 고래고기는 부위별로 맛이 다르다는데요. 시장에서 만난 인심 좋은 어머니 덕분에 평소 먹기 힘든 별미 한 점 즐기고 갑니다. 시장 구경을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뜻밖의 구경거리를 만나게 되니까요. 와. 정체불명의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부터 그 존재감이 대단한데요. 이게 바위인지 생선인지 가까이서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게차로 옮길 정도면 꽤나 무거운 녀석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두한 선생님. 봐도 믿기지 않는 크기. 이 녀석의 정체는 개복치.
보고과에 속하는 초대형 어류랍니다. 때문에 옮기는 일도 품이 많이 듭니다. 평생 보기 힘든 광경에 카메라 안 들 수 없겠죠. 어머 전봐. 저기 이거 전 봤어요. 그렇게 신기한가요? 예. 이거 바위 알았어요 바위.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머 이렇게 커요? 이거 개복치가 엄청 큰 거죠? 주말 되면은 내가 골이 아프다. 오죽하면은 오죽하면은 용을 하겠다. 저런 언니한테 수백 명 알아.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사장님 골머리 꽤나 앓으셨나 봅니다. 난리 난다. 지금 이게 몇 킬로나 되나요? 이 한 마리가? 한 400kg 안 되겠어요. 400kg. 예. 큰 거는요. 승용 차만해요. 저 차만해요. 제일 큰 거는. 근데 야 이게 칼이 이 굉장히 큰데 이건 뭐에 사용하는 건가요? 이 칼 이거 저 자동차 스프링하고 요건 자동차 스프링 가지고 만들었고 요건 기차 철로 가지고 만들었고 이 제작 안 하면 작업이 안 된다니까. 생선 껍질이 두껍다 보니 맞춤 제작한 칼만 쓴답니다. 여긴 모든 게 다 크네요. 그래 고기도 큰 거만. 사람은 적잖아. 사람은 또 전에 살이 좀 쪘을 때 완전 개복지라. 내 개복치 닮았죠. 납작하게 개복치 닮았어요. 근데 나 개복치 사랑해요. 저 사진 찍을 때는 완전 개복지라. 근데 얘가 바보니까 이런 거 하지. 안 그러면은 돈 되는 거 하지. 돈도 안 되는 거 이거를 갖다 30년간 잡고 있는 거 내가 바보지. 그 손 한 봐라. 손 보면 이렇게 손이 다 망가지게끔 이 개복지만 잡았으니까 이 관절이라 가지고 이 개복지 잡으려면 이렇게 힘이 들어요. 남편과 함께하던 사업 실패 후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시어머니 생선 가게에서 장사를 배웠다는 아내. 그러다 개복치란 생선의 매력을 느껴 개복치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개복지가 큰 거 한 번씩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더라고. 야 이거 내가 뭐가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매력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고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팔 데가 없어가지고 3분의 1도 못 팔고 다 버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덩치도 크고 손질 방법도 까다롭다 보니 죽도시장에서 개복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집은 거의 없답니다. 처음엔 해체하는 방법을 몰라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답니다. 그렇게 개복치와 함께한 세월만 36년. 이제 이런 손질 정도는 능숙히 해내는 개복치 장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속살이 하얗네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좋네. 횟감으로 좋죠? 딴 애하고 틀리죠? 아무 맛이 없어. 그리고 이거 무색, 무치, 무맛, 산무. 예, 아무 맛은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개복치 처음 먹어봤는데 이 씹히는 식감은 좋은데 아무 맛이 없어. 개복치는 요리법도 무궁무진하다는데요. 그중 삶아서 먹는 요리가 별미랍니다. 끓는 물에 개복치를 삶으면 투명하게 변하는데요. 하루 동안 응고시키면 미끈한 묵처럼 되어 썰어 먹을 수 있답니다. 콜라겐이죠 이거는. 100% 콜라겐이에요. 이게 보고가예요 보고가. 근데 이게 먹으면은 몸에 나쁜 걸 배출한다니까. 이게 이 피부 다이어트 나는 아무것도 안 발랐어 지금. 내 나이 65인데 화장도 안 하고 시장에 있어도 내 피부 좋지. 개복치가 사장님 동안 피부의 비결이었군요. 탱글탱글 정말 묵처럼 변했죠. 개복치 수육은 어떤 맛일까요? 먹을만하네요.
맛있죠? 드실만하죠? 네. 괜찮지요? 아, 많이 드세요. 껍질을 삶아서 네. 응고를 시키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포항에선 개복치가 잔칫날 단골 음식이랍니다. 할머니가 요 포항 요 해안가에 어디 사시다가 아들 따라 미국에 가 사시는데 딸이 이제 엄마 뭐가 제일 먹고 싶노? 엄마 먹고 싶다 그러는 거는 뭐든지 사갈 테니까 뭐 먹고 싶노? 이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고 개복지만 갖고 오라 하더래요. 자기가 여기 살면서 먹던 음식인데 다른 데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가서 너무 엄마를 잘 드시고 이걸 잡수면서 울더래요. 그러면서 한 번 엄마가 더 살아 있어 갖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다음에 또 이걸 사가고 싶다고 내보고 그렇게 가져가게 해줘서 고맙다고. 담백하면서도 꼬들꼬들한 그 맛을 잊지 못해 전국에서 택배 주문하는 손님들도 많답니다. 남은 생도 개복치와 함께하고 싶다는 사장님. 이 바보 같은 게 잠이 한 번 딱 들면은 며칠을 잔대요. 잠자는 거를 배에 끌어올려도 그때가 자고 있대요, 그냥. 근데 나는 정말 힘든 고비도 많았지만 한 길을 가면서 개복지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내보고 다 바보라 그래요. I'm not the kind of girl who should be rudely barging in on a white veil occasion, but you 생전 처음 경험해본 것들이 참 많았던 하루. 제겐 즐거운 여행이었는데요. 밤이 되니 또 다른 매력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래서 영일 때는 꼭 밤에 가보라고 했군요. she is yelling at a bridesmaid somewhere back inside a room wearing a gown shaped like a pastry. This is surely not what you thought. 이 풍경이 모든 이들에게 달콤한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Myself in a daydream. 저 멀리 보이는 이 제철소의 야경도 또 하나의 풍경이 되는 동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바다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이 영일만의 푸른 바다 금세 또 그리워질 것만 같습니다. Fond gestures are exchanged, and the organ starts to play a song that sounds like a death march. And I am hiding in the 늘 신나고 폼나게 멋진 인생 즐기세요. by your lovely bride to be. 언제나 그 자리에 가면 맛볼 수 있는 추억 맛집으로 남아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맛있는 생선 잘 먹었습니다. 일편단심 개복치 사랑. 남편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